안녕하세요. 옐로우입니다. 오늘은 7월 독서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는 총 7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페이지 수는 2215페이지입니다. 소설 2권, 자기계발서 2권, 에너지 관리 1권, 심리책 1권, 경제 관련 책 1권을 읽었고, 그래서 22년 7월 31일까지 총 48권을 읽었습니다. 6월 달에 총 8권, 2289페이지를 읽었는데, 7월에는 7권이지만 페이지 수는 70페이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조금 더 두꺼운 책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7월 달에는 독서 노트와 독서 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쓰는 독서 일기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매일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를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책을 같은 마스킹 테이프의 색깔로 표시를 해 주었는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시클릿 데일리 티칭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읽었던 책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같은 책을 며칠이나 읽었는지,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4권의 책을 읽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때는 부산 여행을 가고 갔다 와서라서 거의 비어 있었죠. 그 외에는 모두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책을 읽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는 독서 일기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어요. 저는 주로 아침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이런 책들을 읽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집중해서 마치 공부하듯이 독서 노트를 작성하면서 읽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날에는 지하철에서 보통 소설책을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하루에 3권 정도의 책을 동시에 읽게 됩니다. 또는 4권, 어떨 때는 2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책을 동시에 읽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책을 동시에 읽으면 헷갈리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 것 같아요. 분야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다른 주제였는데 그 책들이 통합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생각이 확장되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7월 달에 읽은 소설책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슈퍼 마이너리티 히어로,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2개의 스타일이 조금 비슷해 보이죠? 네, 이 책은 안전가옥 스토리 공모전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쓴 여러 가지 단편 소설들을 거기서 수상된 수상작들을 수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총 4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이 2권을 먼저 읽었고 8월 달에 이 2권의 책을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단편작들이 쭈루룩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단편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재밌을 것 같으면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단편작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딱 한 편 정도 있는데 한 40분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지하철 이동하면서 딱 한 편씩 읽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먼저 슈퍼 마이너리티 히어로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는 총 5편의 단편작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캡틴 그랜마 오미자, 서프 비트, 사랑의 질량병기, 피클, 메타몽 이렇게 5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 슈퍼 마이너리티 히어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한테만 우리를, 세상을 구할 자격이 있는 걸까라는 의문으로 어디선가 좀 조용하고 소소하게 세상에 의미를 더하는 그런 마이너리티 히어로 주제로 선정을 했다고 해요. 저는 특히 맨 처음에 실려있는 캡틴 그랜마 오미자라는 책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캡틴 그랜마 오미자는 말 그대로 할머니가 이제 슈퍼 히어로로 등장을 하거든요. 할머니가 히어로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었어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희곡으로 각색을 해서 연극으로 올려도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미세먼지는 사실은 좀 주제를 보고 너무 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미세먼지라는 책에는 놀러오세요 지구대축제, 서대전 내거리역 미세먼지 청정구역, 미세먼지 살인사건, 우주인 조안, 먼지의 신 이렇게 5편이 실려 있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났어요. 미세먼지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라는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
특히 저는 서대전 내거리역 미세먼지 청정구역이랑 우주인 조안이라는 단편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몰랐는데 우주인 조안이라는 거는 이미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책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었었던 만큼 이미 보증이 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주인 조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책은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청정복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구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청정복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뭐 몇십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정복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청정복을 입은 사람들은 지금 지구처럼 한 100세 시대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청정복을 사지 못하는 신분의 사람들은 30세 정도가 될 때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인간과 30세가 평균 수명이 된 두 개의 계급으로 인간이 나뉘게 됩니다. 30세가 되면 내가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실 30세가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보통 24살 정도가 되는데 30세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복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30세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삶을 즐기면서 불태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취직도 하고 그다음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아요. 왜냐면 30살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불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만약 진짜 너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면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100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30세에 모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 허투루 보낼 수가 없다. 매일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 3가지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머리가 띵 했습니다. 아, 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루에 1가지는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어떻게 보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평균 수명이 100세일 뿐이고 나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모두 다 100세까지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나한테 시간이 1년밖에 없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어요. 캡틴 그랜마 오미자와 우주인 조안이라는 단편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었고 이 두 책은 학생들이랑도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읽은 책은 자기계발서들인데요. 자기계발서로 2권을 읽었습니다. 우선 질서너머라는 책을 제가 좀 빌려놓은 지 오래됐는데 꽤 두껍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작할 엄두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에 읽기 시작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2번째 책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책입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질서너머라는 책은 굉장히 좀 뼈 때리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삶은 질서와 혼란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 질서는 탐구된 영역이고 그 탐구된 영역이라는 뜻은 우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행동으로 목표하는 결과를 얻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한 거를 위해서 뭐 열심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 이게 질서가 잡힌 것이고 탐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 질서 너머가 존재하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A를 하면 B라고 생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일명 멘붕이 오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 질서 너머, 즉 혼돈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혼돈의 영역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새롭고 예상치 못하고 변화, 붕괴, 심지어는 추락일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질서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혼돈이 당신을 끌어들여 집어삼킬 때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알면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혼돈을 겪을 때 혼돈의 뒷면을 바라보고 그 혼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한테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는데요. 저도 혼돈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질서 안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은 저의 그런 부족하고 제가 두려워하는 질서 너머의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날카롭게 거의 팩트 폭력처럼 저한테 일깨워주고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좀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늘 읽던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많이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좀 곁에 두고 제가 계속 읽고 싶은 책이고 제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란 책인데요. 오스틴 클레온 작가의 책이에요. 이 작가의 책을 제가 2권을 읽었었는데 사실은 이 책이 첫 시리즈의 책인데 이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되게 얇고 가볍고 그 다음에 글씨도 크고 그림도 많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같이 다양한 SNS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자신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다 아티스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미있게 이 책을 읽었습니다. 7월 달에 에너지 관련 책은 이 시크릿 데일리 티칭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제가 6월 달 독서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관리에 관한 책을 제가 매번 한 권씩은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데일리 티칭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365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런 식으로 되어서 짧게 마치 잠언집처럼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크릿이나 파워, 그 론다번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 좋은 구절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데일리 티칭을 해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사서 지금 현재 3회독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작정하고 쭉 읽기보다는 저는 매일 아침마다 20페이지 정도씩 읽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책을 읽는데요. 20페이지 정도라고 해도 굉장히 짧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쭉 올라가는 게 느껴지고 감사의 마음이라던가 그런 끌어당김에 대해서 이렇게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읽고 시간이 되면 명상까지 딱 하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누어서 읽어서 이번 7월 달에는 이 책을 하나 읽었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이 책 읽기를 다시 첫 페이지부터 넘어가서 다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그냥 매일매일 아침마다 읽는 그런 책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심리 관련 책으로 김경일 박사님의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읽었는데요. 네, 이 책은 현재 사피엔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고 합니다. 특히 분노, 불안, 무기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독서 노트를 쓰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다 옆에 적어두었고 그냥 그런 거야 라는 것보다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유를 설명해주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 행동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심리 읽어드립니다를 읽고도 액션 독서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아직 책 사진을 인쇄를 못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사진을 인쇄하진 않고 라벨지 전체를 다 채우고 통으로 한 번에 인쇄를 해서 붙여줘서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라고 하긴 조금 뭐하지만 이제 돈, 경제 이런 것과 관련된 10배 버는 힘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제가 함께 블로그를 하는 이웃들이 많이 읽어서 저도 읽어본 책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살짝 아쉬움이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전문 작가분이 쓴 책은 아니거든요. 자기계발을 되게 많이 하시고 독서 모임도 하시는 굉장히 큰 자기계발 모임을 하시는 분의 책인데 전문 작가가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문장력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저도 책을 써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작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 권으로 책을 낸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문장력이나 이런 구성력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말 그대로 10배 버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10배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내 10년 전은 어땠는지, 그럼 10년 후는 어떨 건지, 지금보다 10배를 번다. 꼭 돈만이 아니라도 지금보다 10배의 성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액션 독서 노트도 작성을 해보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소개된 아이디어 노트 부분을 적용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주고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뒀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런 양식이거든요. 아이디어 노트를 하는 양식을 저도 한번 만들어서 활용해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액션 노트를 만들었어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박스를 붙여줬어요. 요 스탬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죠? 요 스탬프를 이용해서 찍어줬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도서명을 적게 되어 있고 핵심 아이디어까지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냥 통으로 사용을 하려고 그냥 하나로 만들었어요.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하나,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 권을 한 장으로 하면 좀 남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냥 책 제목을 하나 쓰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쓰고 또 다른 책을 여기다가 쓰고 아이디어를 적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 노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행동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거 해보기, 이거 만들어보기, 이거 작성해보기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총 7권의 책을 읽고 독서 노트도 작성을 하고 제가 적용해보고 싶은 것들은 적용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좀 책을 꼭꼭 씹어 읽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에도 열심히 독서해서 다시 결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